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의 일주로는 벌써 40번째가 되겠네요. 이 경호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호일주는요, 하얀 색깔을 나타내는 경금, 말을 나타내는 오화, 이렇게 만나서 경호일주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얀 말, 백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신경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뭐 근육이라던가 뇌를 사용한다던가 뭔가 좀 인간과 함께 뭔가 좀 교류를 했을 때 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본능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신경계에 발달이 되어 있고 표현 능력이 말은 없지만은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말은 이제 사람이 올라타서 같이 뭐 경마를 하든 승마를 하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과 뭔가 좀 친숙한 그런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고급 동물에 좀 속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운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운전자가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운전자를 잘못 만나면 뭐 아니면 도,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특징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질투나 애정에 관련된 그런 구설수가 있을 수 있겠다. 혹은 그런 쪽으로 내가 어, 반대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살짝만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되는데 일간 같은 경우는 나를 뜻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이상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경금의 특징이 도드라지고요. 일지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을 나타내고 나의 몸, 그러면서 부부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화라는 특징이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일주를 좀 특징을 좀 보자면요, 오화라는 글자가 지지에 일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십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정간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경금이 목욕지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격적이나 이상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데, 결단, 자기만의 어떠한 결단, 자기만의 고집, 자신만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화라는 친구는 뭐 아니면 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인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표현을 관장하는 어떤 실천이나 행동에 있어서 오화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일주의 특징을 딱 보자면은 뭔가 좀 사람 자체가 결단이 있고 자신만의 고집, 자신만의 의리, 합리적인 성향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자신만의 사고와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관에 해당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쁨을 받는 행동, 혹은 정관에 대한 특징으로 인하여 내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해를 산다거나 뭐 질투를 받는다거나 시기를 받는다거나, 혹은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해서 일복이 있다던가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뭔가 좀 예쁘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는 힘든데, 한마디로 그래도 좀 쓴다면 뭔가 이렇게 경울줄을 딱 보면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하면서 뭔가 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 좀 않나.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에도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인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경우일주를 물상으로 좀 비유를 한다면요, 경금이라는 친구는 큰 쇠나 큰 바위, 혹은 이제 총이나 칼 이런 쪽에 속하게 되고, 철강석, 암석, 철광석 뭐 이런 것 토대로 뭔가 좀 가공되지 않은 어떠한 큰 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화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가 아니에요.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난로나 용광로 등에 속하는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화의 지장간에 본다면은 병기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장간을 봤을 때 불의 씨앗,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 이 경우일주를 딱 봤을 때 어떠한 가공되지 않은 쇠가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관장하는 그런, 그리고 천간 지지를 딱 봤을 때 천간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뭐 거대한 바위산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어떠한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석이 하늘에 있고 지지에는 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촛불이라던가 뭐 어떠한 형태를 녹이는 그런 불 에너지, 열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쇠를 어떻게 가공해서 사용을 할까? 요것을 고민하는 그런 일주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쓰임새 있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것을 생각하는 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그런 물상을 딱 봤을 때 단체 생활이나 내가 속한 조직 생활에 대해서 예쁨을 받거나 혹은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리더십에 적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것 쪽에 적합한 사람. 왜냐면 생각 자체가요, 경금이라는 특징이 생각을 관장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사람 냄새는 좀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 8글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그냥 요것으로 봤을 때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지가 이제 오화를 깔고 있으니까 도화에다가 움직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화의 오행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자체를 작용하고 일간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작용하는 경금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리더십인데 생각, 합리적인 이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관리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표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활용적인 부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기관이거나 행정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것을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일주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분야에 좀 책임감을 갖고 속해 계신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좀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뭔가 좀 봉착될 수도 있는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구설수, 그 다음에 남에게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신일주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얀색 원숭이를 뜻합니다. 이 원숭이의 특징을 보자면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자체가 모방꾼이고 재주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자체가 인사신 요 세 개의 친구들은 항상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명예, 권력, 그 중에서도 모방과 재주꾼인데 뭔가 좀 걔네들과는 좀 다르게 자유로운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고 권력적이지만은 자유로운 친구다. 자, 천간에는 일간을 뜻하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경금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지는 나의 몸이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부부궁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신금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를 보자면요, 이 신금이라는 게 비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친구가 신금을 만나서 건록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결단, 고집, 의리가 있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근데 그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사람. 신금이라는 것은 나의 실천력이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모방, 재주가 많음, 명예와 권력을 원함, 자유로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력과 고집, 자신만의 의리, 합리적인 성향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재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는 싶은데 자신만의 자유로운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 경신일주는요, 오행상 구성이 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신이 비견으로 해당되어 있고 걸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신일주를 딱 보면은 다른 것 다 없어도요, 뭔가 의리 하나, 정의감 하나, 이런 거는 진짜 특출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의감이 있다, 의리의 힘이 강하다,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고, 얘도 금이긴 금인데 뭐 신금이라던가 이렇게 좀 깨끗한 금은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은 그런 커다란 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금인데도 어쨌든 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를 물상적으로 좀 비유를 한다면, 경금은 큰 쇠, 큰 바위, 총칼, 철강, 암석, 철강석 등에 해당되는 그런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는 것은 큰 돌, 바위, 가공되지 않은 무쇠, 경금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금이에요. 그래서 신금의 지정감에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그냥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또 간여지동이 나타납니다. 간여지동의 특징은 잊어먹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신일주도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간여지동 자체가 예체능에 굉장히 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특출난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라던가 기술직 등, 예체능 등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 간여지동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지지에 뿌리를 내린 금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힘이 아주 그냥 모라일체의 경지가 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 금의 힘으로써 자신만의 주관이 아주 뚜렷한 그런 정의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 금의 힘이, 이게 원숭이라서 뭔가 좀 모방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의 힘으로 잔꾀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정의감, 의리 이런 것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주관에 의거해서 영차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잔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서서히 나를 성장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 그래서 잔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거나 과시할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원숭이라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는 하지만 그래도 명예와 권력적으로 인해서 나 이만큼 노력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뭔가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과신이 하거나 이제 과시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릴렉스 하신다면은 좋은 일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자체가 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뭔가 좀 깨끗하고 단정되어 있는 모습, 계획력 뭐 이런 쪽으로 강하게 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찰 뭐 이런 쪽으로 하여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도의 길을 걷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주꾼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